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에 조심해야 할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관절염부터 떠올리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습기가 높아지고 꿉꿉한 장마철에는요, 곰팡이성 피부병인 무좀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가려움, 무좀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무좀 하면 정말 가려운 느낌이 드는데 무좀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그렇죠. 무좀 하면은 보통 이게 무좀의 어원은 물에 사는 좀벌레라고 그래가지고 이 좀벌레 아시죠? 네. 이 어둡고 습한 곳에 사는 한 크기 1cm 되는 이 벌레인데요. 이 벌레 물에 사는 좀벌레를 물좀이라고 부르다가 무좀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무좀은 주로 발에 생기잖아요. 네. 근데 발 어느 발가락에 제일 많이 생기는지 혹시 추측해 보실래요? 아무래도 좀 뭐 가장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게 네, 새끼발가락. 새끼 발가락 그렇죠.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끼 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 아, 그래요? 그 부위가 이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통풍이 제일 안 되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습한 부위가 되는 거죠. 네. 그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 좀벌레는 곤충인데 물에 사는 좀벌레는 곤충이 아니라 곰팡이입니다. 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해서 피부에 생기는 실처럼 가는 이 곰팡이 이게 이제 피부 사상균인데 이 곰팡이에 감염된 걸 무좀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곰팡이는 피부 맨 바깥층에 있는 각질을 먹고 사는데요. 이 곰팡이를 한자로 백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발에 생긴 백선을 발백선 이게 바로 이제 무좀이고요. 네. 이 발톱이나 손톱에 생기는 백선도 있고 또는 이제 손이나 발에 생기는 발다리에 생기는 백선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생기는 백선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백선이라는 용어가 한자여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무좀이라고 그러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발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좀도 지금 감기처럼 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어떻죠? 네. 우리나라에서 무좀은 6명 중에 1명 앓고 있는데 네. 연간 무좀으로 이렇게 앓는 사람을 수를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월별 환자 수를 보면은 자료에서 보시듯이 6월, 7월, 8월 여름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많이 집중이 돼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나이로 보면은 50대, 60대,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보면은 이 40대까지는 남자가 좀 많고 50대부터 남성과 여성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요즘 이제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네. 여성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때 이렇게 손발톱 그렇죠. 네, 이런 무좀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군대에서 이제 처음 무좀에 걸려서 네. 몇 년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남자들은 거의 10대 중반 또는 후반에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또는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발에 물이 젖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 습한 환경 뒤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무좀에 자주 걸리는 편입니다. 네. 여성에게 무좀이 생기는 경우는 네. 주로 이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스타킹을 오래 신고 있거나 또는 발가락이 자유롭지 않은 하이힐 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부츠 이런 신발들을 오래 신기 때문인데요. 여성들은 무좀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여성에게는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무좀이 무섭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무좀이 이렇게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발톱으로 옮아가고 이게 차츰 이제 발바닥과 발 뒤꿈치로 가서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 미용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좀 같은 거는 피부병이다 보니까 병원 안 가고 네. 그냥 약만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꼭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무좀에 걸렸다는 것은 내 몸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좀 상상하면 조금 징그러운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심각해 그렇죠. 네, 느낌이 그러면 드는데요. 네. 내 몸에 곰팡이가 피는 환경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진균이라고 하는데 이 곰팡이가 번식하는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항진균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진균제 무좀약을 아무나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도 좀 가려서 자기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와 좀 상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또는 뭐 결핵, 편두통 이런 질병들을 앓는 분들은 이 무좀약을 함께 복용하시면은 상당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르는 무좀약도 사실 요즘 많이 사고가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기억나는 게 이 약을 그쵸. 눈에 넣어가지고 예. 그런 사고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 플라스틱 이 무좀약을 담는 이 플라스틱 용기가 약병과 비슷해서 생기는 사고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한국소비자원이 바로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안구 건조증이 최근 많이 늘어나면서 안약이 아닌데 안약인 줄 잘못 알고 눈에 넣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약으로 착각하는 게 주로 무좀약, 그리고 순간 접착제, 그리고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 니코틴 액 이런 것들은 눈에 잘못 넣게 되는데, 이 아무래도 연기가 비싸다 보니까 눈이 나쁜 노인분들이나 그리고 주로 여름철에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잘못 넣는 약은 주로 무좀약이라고 합니다. 네, 눈에 이런 다른 약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안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식염수로 바로 씻고 바로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매일매일 발을 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내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좀 건조시키면요. 무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장마철에 뽀송뽀송하게 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